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서울시 2024년도 2024년도 서울시 운전직 구급 운전직 도로교통법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도에 2번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2월 24일 날 2024년 2월 24일 날 한번 실시가 됐고 6월 22일 날 2회차 2번 실시가 됐죠. 그래서 2024년도에는 2번 실시가 됐다. 그렇게 문제 발표가 됐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총평은 제가 해커스 게시판에 총평을 남겨드렸어요. 그래서 그 총평을 한번 읽어보시면 전반적으로 문제가 어떻게 났다라는 걸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개별 문제 풀이를 들어가는 중인데 지금 전반적인 총평 2024년도 1회차 전반적인 총평은 난이도가 중하였다. 중하라면 아주 쉽게 났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쉽게 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부분적으로 한두 개가 약간 까다로운 게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공부를 정상적으로 하신 분 같으면 고득점을 다 맞았다. 그래서 전반적인 총평은 변별력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1회차 문제입니다. 2024 서울 기출입니다. 기출. 그래서 도교법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그 학원 게시판에 그 공지사항이 있죠. 그걸 다운 받으셔가지고 들어가면 됩니다. 자, 1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도경찰청장이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뭐 아주 쉬운 문제죠. 차라리 이런 문제보다는 긴급자동차의 지정 취소가 아니고 뭐 긴급자동차의 종류라든가 아니면 특례라든가 뭐 낼 게 많았죠. 그런데 취소 문제를 냈습니다. 뭐 취소 문제는 간단하잖아요. 긴급자동차가 취소되려면 어떤 경우에 취소돼요? 딱 3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목적 외에 사용했다든지 사적인 목적으로 뭐 사용했다든지 아니면 뭐 긴급자동차의 구조가 맞지 않다든지 뭐 색칠도 안 맞다든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뭐 고장이 나서 운행을 못 한다든지 뭐 이런 거지 뭐.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주는 문제 아닙니까 이거? 이거는 이런 거 틀리면은 이거 합격 기대를 못 하죠. 그럼 뭐 1번 사이렌 경광등이 긴급자동차에 관한 구조에 적합하지 않다. 그렇죠. 구조에 적합하지 않으면은 취소시켜야 되잖아. 이거 말고도 더 있죠. 목적 외에 사용을 했다든지 목적 긴급자동차의 목적 외로 사용했다든지 뭐 이런 거죠. 아니면 뭐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든지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 그다음에 구조가 맞지 않다 뭐 이런 거잖아요. 전부 그런 거잖아요. 그죠? 고장이 났다든지. 그러니까 뭐 정답이 몇 번입니까? 뭐 더 볼 것도 없잖아요. 4번이죠. 자동차가 지정된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다? 정기검사를 안 받으면 되잖아요. 그게 뭐 긴급자동차의 취소 사유가 됩니까? 뭐 이런 거는 공부를 안 해도 이거는 변별력이 없는 문제잖아. 그죠? 그냥 갖다 맞출 수 있는 문제잖아요. 뭐 고장등으로 긴급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했다. 3번 맞는 말이고 2번 자동차의 색칠이 그렇죠. 색칠이나 구조가 안 맞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정답이 4번이죠. 뭐 이런 거는 그냥 공부를 안 했어도 그냥 맞출 수 있는 문제잖아요. 2번을 봅시다. 자, 도로교통부 시행규칙상 보기에 나에 이것도 계속 나왔던 문제 아니에요 이거 기출문제만 봤어도 이거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네. 예를 들어서 이거 외우는 요령까지 가르쳐 드렸잖아. 자, 보겠습니다. 박스.
견인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다른 자동차를 견인한다. 그러면 견인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다른 자동차를 견인한다. 그럼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30 떠오르랬잖아. 30. 그렇죠. 3배. 내가 수업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3배. 3배일 때는 30. 외우기도 좋잖아요. 그 3배. 맞잖아. 1번 보세요. 총 중량 2000kg 미만인 자동차를 총 중량이 그의 3배. 그러면 30이 딱 나오는 거지 뭐. 그러면 뭐 벌써 3번, 4번은 정답이 아니라는 게 딱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이륜 자동차가 견인하는 경우 5kg 빼면 되는 거예요. 25kg. 그렇죠? 이륜 자동차니까. 그러니까 적은 거 아니에요. 이륜 자동차가 견인할 때는 25km. 3배, 30. 뭐 정답 30, 25. 그렇죠? 정답 2번이죠. 이거 뭐 그냥 이것도 아주 쉬운 문제고 이거 뭐 어렵다고 할 문제가 없어요. 지금 3번을 보십시다. 3번. 도로교통법 모든 운전. 이거는 뭐 이것도 계속 기출문제로 나왔던 거야. 이거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전부 다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이건 뭐 계속 나오는 뭐야? 모든 운전자. 그죠?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계속 나오는 문제 아니야?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늘 나왔던 문제죠. 자, 보세요. 1번. 자동차 앞면 착유리 일단 썬팅이잖아요. 썬팅 지금 개정됐잖아요. 그 70, 40이에요. 70, 40. 앞유리는 70. 그러니까 여기 운전석 좌우 옆면 착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대통령 용어로 지는 기준보다 낮으면 안 된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낮아.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로 운전한 경우. 자, 요거는 옳은 것이죠. 옳은 것. 자, 대통령령입니까 이게? 아니죠. 행정안전부령 아니야. 그러니까 요런 데서 함정을 파긴 팠는데 3번, 4번 보세요. 3번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지체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다. 이런 것도 기본적인 문제잖아. 지체장애인이 횡단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시정지해야지 무슨 서행이야.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도로에서 자동차를 세워둔 채 시비 다툼 등의 행위를 해서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한 경우. 맞죠? 그렇죠. 시비 다툼 등의 행위를 위해서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했다. 그러면 정답이 몇 번입니까? 다른 거 다 틀렸는데. 이행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죠. 옳은 것은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의 대통령령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정답이 2번이죠. 2번. 네. 그래서 요런 거. 자, 4번을 봅시다. 4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차마에서 제외되는 기구 장치가 아닌 것은. 차마에서 제외되는 기구 장치가 아닌 것은. 정답은 보행 보조용 의자차. 이것도 차마가 제외되는 거는 이것도 개정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도로교통법은 개정이 많이 되는데 보행 보조용 의자차 맞아요? 제외되죠. 보행 보조용 의자차 제외되죠. 이거 말고도 많죠. 뭐 열차, 지하철, 비행기, 케이블카, 유모차, 놀이기구 뭐 이런 거 실외 이동 로봇이 이제 개정돼 가지고 들어왔죠. 차마가 아닌 거.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전동 이륜 평행차죠. 전동 이륜 평행차는 차마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고 차마에서 제외하는 기구 장치가 아닌 것은 그렇죠. 요거는 전동 이륜 평행차는 제외가 아니고 포함되죠. 나머지 의자차 그 다음에 운전자가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런 거는 그렇죠. 제외되죠. 그 다음에 의료기기의 기준 규격에 따른 전동 휠체어 제외되죠. 특히 2번을 잘 보세요. 2번. 끌거나 들고 이게 문제죠. 자, 자전거를 만약에 끌고 가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차에 들어가잖아. 그런데 이걸 만약에 차에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타고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다. 이러면 이건 차에 들어가죠. 원동기도 마찬가지고 원동기도 끌고 가고 있다. 그러면 이건 차에 안 들어갑니다. 근데 원동기를 타고 가고 있다. 그러면 이거 차에 들어가겠죠.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지 않고 끌고 가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차에 안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운전자로 안 본다는 얘기예요. 안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동 이용 평형차 같은 거는 차에 들어가잖아요. 제외되는 게 아니죠. 차에 들어가니까 정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이거 말고도 차에 안 들어가는 거 제외되는 게 많죠. 열차, 그 다음에 뭐 지하철, 비행기, 케이블카, 유모차, 놀이기구, 손수레, 뭐 실외 이동 로봇 이런 거는 전부 다 차에 제외되겠죠. 전동 이륜 평행차 이런 거는 차에 들어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기 자전거라든가 이런 건 차에 들어가요. 예, 차에 들어갑니다. 그런 거는 차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5번. 5번이 그림이 조금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요거만 가지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5번. 다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보기 안전표지 종류 중 주의표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골라라. 주의표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골라라. 좀 요거는 문제가 조금 이상한데 그림이 지금 잘못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봐서는 답이 2개로 보이는데 자, 제일 첫 번째 그림이 뭐예요? 제일 첫 번째 그림이 지금 십자형 교차로죠. 십자형 교차로니까 주의표지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천히, 이게 서행이잖아. 서행. 이게 규제표지예요. 규제. 서행.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은 교차로죠. 회전교차로. 회전교차로가 지시표지입니다. 지시표지.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그림은 밑에 자전거가 있고 어른이 손잡고 있죠. 요게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거든.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예요. 겸용도로. 그래서 요거는 지시표지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로 굽은 거. 다섯 번째 그림. 우로 굽은 거는 주의표지예요. 주의표지. 그러니까 우로 굽은 도로. 주의표지. 그러면 주의표지는 A하고 E거든요. A하고 E. 그러니까 A하고 E가 들어간 거는 다 답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BD가 정답이죠. B가 뭐예요? 규제표지. 주의표지에 해당하지 않잖아. 그 다음에 D가 뭐냐면 지시표지거든. 지시표지. 근데 4번도 정답이 돼. 4번이 회전교차로가 지시표지입니다. 지시표지와 그 다음에 D가 뭐냐면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야. 이것도 지시표지야. 그래서 제가 봐서는 2번도 정답이 되고 4번도 정답이 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제일 처음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 주의표지, 십자형 교차로고 두 번째 있는 그림이 규제표지고 규제표지, 그러니까 서행이고 세 번째 표시가 지시표지입니다. 회전교차로.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림이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야. 그게 지시표지야. 그 다음에 우로 굽은 도로. 다섯 번째 거 우로 굽은 도로가 주의표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주의표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면 이거는 정답이 2번하고 4번이 정답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림 자체가 만약에 요 그림이 출제된 게 틀림없다면 이 상황에서는 2번하고 4번이 정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승합자동차 운전 중 범칙 금액 7만원에 해당하는 범칙행위가 아닌 것은 뭐 그러면 나머지는 다 7만원 맞잖아요. 그런데 1번이죠. 뭐 속도 위반 40km 같으면 40km 초과 60km 이하 그럼 10만원이야. 10만원. 요거는 10만원이죠. 7만원이 아니니까 정답은 1번이 된다. 이런 거는 좀 비교적 쉬운 문제였다. 신호 지시 위반. 그 다음에 앞지르기 금지 시기, 장소. 그 다음에 철길 건널목. 다 7만원. 맞죠? 다 7만원입니다. 예. 요런 것들도 그냥 범칙 금액이 원래 시험 문제가 잘 안 나오는데 기본적인 범칙금이 나온 거야. 기본적인 범칙금이 나왔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7번 도로교통법. 이것도 이게 도로교통법 보칙 파트에 나오죠. 표시장. 이런 거 기억납니까? 이런 거. 안삼질발성. 요거 외우는 요령도 가르쳐 드렸는데. 안삼질발성. 이거 기억나잖아요. 맞죠? 성실장, 질서장, 발전장 이런 거, 삼색장 이런 거 기억나요? 예, 그래서 5년씩 빼면 되잖아요. 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질서장, 성실장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자, 1번 풀어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무사고 운전자의 표시장은 10년 이상의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맞습니까? 10년 이상. 그렇죠. 무사고. 맞네. 교통성실장. 운전 경력별 표시장이 종류에 속한다. 성실장 여기 있잖아요. 성실장. 맞죠?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질서장 20년 이상 운전 경력. 질서장 20년. 맞죠? 20년. 이거 30년. 이거 25년. 5년씩 빼면 되잖아. 그죠? 15년, 10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질서장은 20년 이상. 맞죠? 정답은 4번이 되죠. 4번이 왜 틀렸어요? 무사고 운전자의 표시장과 유공 운전자의 표시장의 수여는 연 1회 실시한다. 연 1회 실시한다. 틀렸죠? 거꾸로 됐죠? 무사고 운전자의 표시장과 유공 운전자의 표시장의 수여는 연 1회 실시한다가 아니고 유공 운전자는 수시로 공이 있는 사람은 수시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이 있는 사람은 수시로 해야죠. 그 다음에 무사고 운전자는 연수가 되니까 1년에 한 번. 그렇죠. 무사고 운전자는 1년에 한 번. 유공 운전자는 수시로. 이렇게 거꾸로 해야 되잖아.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 자, 8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임시운전 증명서. 임시운전 증명서도 늘 나왔던 문제고. 맞죠? 늘 나왔던 문제. 예. 그리고 정답은 1번. 임시운전 증명서 유효기간이 20일. 맞죠? 20일. 그러면 며칠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임시운전 증명서가 며칠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까? 예, 20일이잖아. 그런데 정답 4번이죠. 예, 이거 뭐라고 돼 있어요?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가 아니고 20일이잖아.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이런 것들도 그냥 문제 좀 풀어보고 수업 들은 사람들은 이거 뭐 다 맞췄을 것 같은데. 예. 2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잖아요. 한 번 20일. 그러니까 30일이 틀렸고. 그 다음에 9번. 이 9번도 그냥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처음에 최초로는 10년 아닙니까? 10년. 그렇죠? 10년인데 그 다음에 65세 이상 75세 미만.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뭡니까? 예, 5년이고. 그럼 뭐 5년. 75세 이상은 3년이고. 이것도 뭐 계속 수업 시간에 뭐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 많이 풀어봤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것도 뭐 5년, 3년. 그래서 이게 뭐 어려운 게 없어요. 지금 거의 평이한 문제입니다. 이거 거의 만점이 거의 나왔던 걸 거의 뭐 공부 좀 한 사람은 거의 만점 나왔지 싶은데. 10번. 이것도 늘 나왔던 문제. 이것도 기출문제로 엄청나게 나왔던 거잖아, 이거. 예, 기출문제로 늘 나왔던 거야. 노면전차, 전조등, 미등, 번호등, 실내조명 등? 아니, 번호등을 왜 켭니까? 노면전차가 번호등이 있어요? 번호등 켜는 게 아니고 차폭등을 켜야죠. 차폭등. 전조등, 미등, 차폭등, 실내조명등. 이렇게 되죠. 견인되는 차는 늘 얘기했던 거고. 견인되는 차는 번호등 켜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이 차를 끌고 가잖아요. 이렇게 견인되는 차. 그러면 만약에 이 차가 견인하는 차, 이게 견인되는 차고, 이게 견인하는 차잖아. 그럼 만약에 가다가 얘가 뺑소니 치면은 이 번호가 가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뒷번호라도 알아야지. 견인되는 차의 뒷번호라도 알아야
뺑소니범을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원리로 외워야 되지 그냥 막 외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답이 몇 번입니까? 예. 그러니까 맞잖아요. 번호등 견인되는 차는 번호등 켜야지. 원동기 장치 자전거, 미등, 그렇죠. 전조등, 미등은 켜야지.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자폭등이라는 건 자폭등 켜는 게 없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1번이 노면 전차에 번호등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는 자동차 안전 기준에서 정하는 전조등, 자폭등, 미등, 번호등, 실내 조명등. 그렇죠. 이런 거는 켜야 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아주 쉬운 문제들이다. 아주 쉬운 문제들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뭐 거의 어려운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뭐 어려운 문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3번 같은 게 약간 자율주행 자동차 요런 게 이제 등장하니까 약간 까다로워 보일 수가 있었죠. 3번 같은 거. 이게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은 쉬운데 그 자율주행 자동차 신기술 요런 용어가 들어가니까 약간 어려운 느낌이 들었죠. 약간 어려운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뭐 그건 정답이 2번 맞는데 그거 이외에는 전부 다 그 용어 자체는 생소한 용어가 나온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쉬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뭐 나머지는 뭐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요. 예,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회차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회차하고 1회차하고 비교하면은 2회차가 더 까다롭냐? 그것도 아니에요. 비슷해요. 다만 2회차에서는 전반적으로 이것도 중하급밖에 안 되는데 그 10번 문제 10번 문제가 까다롭다기보다는 평소에 잘 안 나왔던 문제, 제가 수업 시간에 C급 문제, C급 문제로 얘기했던 거, 그게 하나 나왔고 나머지는 다 다뤄봤던 내용이에요. 아니면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 이런 문제들입니다.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회차 그 게시판에 그 해커스 공지사항에 그 올려놓은 거 그거 다운받아서 지금 보시면 돼요.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도로교통법 시행령 2회차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한 자동차의 정차 또는, 이것도 늘 나왔던 문제 아니야. 정차, 주차. 자,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어.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을 때는 도로에 주정차할 때 도로 그 오른쪽 가장자리 중앙부터 몇 센치 띄워라 그랬어요. 내가 몇 센치 기억 안 나요?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50cm 아니에요. 50cm 50cm인데 요거는 30cm라 그랬잖아. 그래서 항상 숫자는 조심하세요. 숫자. 정답 1번이지 뭐. 50cm 맞죠? 바로 정답이에요. 그럼 다른 거 더 볼 것도 없잖아. 2번 여객 자동차의 운전자는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해서 정류소에 정차할 때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하라. 그렇죠. 3번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지만 고장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주차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다. 그렇죠. 4번 경사진 곳에 주차하는 경우 주차 제동장치를 작동한 후에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지 않고 직접 제동장치를 작동하고 있으면 별도의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직접 제동장치를 작동하고 있으면, 그러면 직접 제동장치를 작동하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받침목이라든가 그렇죠. 고인목 같은 거를 딱 해가지고 차가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이건 전부 상식적, 운전 좀 해보셨다면 이건 뭐 상식적인 얘기예요. 상식적인 얘기. 자, 2번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요건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어린이 통학버스도 늘 나왔던 문제. 그런데 이 어린이 통학버스 문제는 자, 일단 1번을 한번 볼게요. 어린이 교육시설에 고용된 운전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일 것.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운전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요? 어린이 통학버스 차가? 운전자의 명의입니까? 아니죠. 예, 운영자의 명의죠. 운영자, 원장이 운영자인 경우가 보통 그렇죠. 그래서 운영자의 명의지. 운전자의 명의로 어린이 통학버스 뭐 지입을 넣었어요?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입을 넣어서도 운전자의 명의야. 운영자의 명의야. 운영자의 명의란 말이야. 운영자. 운영자의 명의지. 자, 운영자의 명의지 운전자의 명의가 아니잖아. 그러죠? 운전자의 명의가 아니죠. 운영자의 명의죠. 예, 요런 거. 자,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자의 명의로 몬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춰라. 구조 갖춰야 됩니까? 그렇죠. 구조 갖춰야 되죠. 구조 갖추지 않으면 어린이 통학버스 허가 신고를 안 해주죠. 신고 어디다가 해야 돼요? 관할경찰서죠. 예, 그런 문제. 뭐 여러 번 나왔던 문제예요. 여러 번 나왔던 문제고, 그 다음에 3번 어린이 통학버스 앞면 착륙이 우측 상단 맞잖아요. 뒷면 착륙이 중앙 하단에 보기 쉬운 곳에 어린이 보호 표지를 부착하라. 다 맞는 말이죠.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호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객관식 문제를 푸는 요령이, 자, 이게 두 과목이잖아요. 제가 이제 커리큘럼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 지금 객관식 문제는 주관식 문제하고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자동차 구조이론하고, 그렇죠? 자동차 구조이론하고 도로교통법 문제를 풀잖아요. 근데 보통 이게 10문제 나오잖아요. 10문제. 근데 요게 더 어렵잖아요. 그렇죠? 요게 어렵죠. 그러니까 항상 문제지를 받으면 요거부터 푸시라고. 예, 도로교통법을 먼저 딱 보세요. 이건 나중에 보시고 이거부터 풀으시라고. 이거부터. 그리고 객관식 문제를 받잖아요. 그러면 1번, 2번, 선지가 3번, 4번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1, 2, 3, 4 봤을 때 완벽하게 틀린 것을 찾아라. 그러면 2번이 틀렸다. 만약에 2번이 틀렸다. 그러면 다른 선지는 읽을 것도 없다는 얘기야. 틀린 걸 하나 찾았다 그러면 바로 기본적인 거죠. 바로 시간이 절약되잖아요. 그래서 남는 시간에 여기에 투자하시라고. 여기에. 예, 자동차 구조이론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문제 자체가, 학문 자체가, 자동차 구조이론은 과목 자체가 어려운 과목이니까. 그래서 항상 도교법을 먼저 보고 객관식 문제에서 풀어가면서 완벽하게 틀린 것을 찾아라. 대다수 문제가 틀린 것을 찾아라 하잖아요.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딱 틀린 거 딱 보였다. 그러면 다른 선지는 읽을 것도 없어. 왜? 바로 정답을 찾았다. 그러면 다른 선지는 보지도 말고 다음 문제로 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시간이 절약된 거도. 바로 그래 남는 시간에 여기에 주력하라고. 빨리 답 체크하고. 물론 도교법에서도 이제 한두 개 또 모르는 게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딱 제껴놓고 일단 한 번 더 나중에 생각하고 시간을 갖기로 하고. 요렇게 하시면은 이런 문제 같은 건 보세요. 그래. 2번 같은 문제도 그렇잖아요. 어린이 통학버스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 운전자의 명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딱 그냥 다른 2번, 3번, 4번은 아예 선지 읽을 것도 없어. 그렇죠? 바로 운영자의 명의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정답 1번이죠. 바로 이렇게 하시면 된다. 네. 예. 그 다음에 3번을 보세요. 3번.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의 속도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속도 제한. 이것도 봐. 요거는 옳은 것은 그랬잖아요. 옳은 것은 요런 문제들은 약간씩 조금 생각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왜? 틀린 것을 찾는 것보다 더 힘들죠, 이게. 예. 그래서
보시면은 자, 요것도 딱 떨어지는 게 있어. 옳은 것은. 요것도 떨어지는 게 있다고. 자, 이게 정답이 4번인데 보시면 보이세요? 다른 거를 모르더라도 객관식 문제의 특성이라는 게 이런 게 있다고요. 다른 거를 모르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사실 이거 완벽하게 이거 맞는 말이다. 그러면 그게 정답이야. 옳은 걸 찾는 것도. 다른 지문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럼 예를 들어서 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100분의 50, 100분의 20. 그런 거 기억납니까? 예, 눈이 왔어. 그럼 100분의 50을 감속한다. 그러면 뭐 그러니까 비만 왔다. 그럼 많이 미끄럽진 않겠지. 눈보다는. 그럼 100분의 20이야. 그러면 4번을 보시라고. 4번. 지문을 볼 때 객관식 문제를 이게 답을 찾을 때 자, 4번을 보시면 비가 내려서 노면이 젖었어. 젖었고 가변형 속도 제한 표시가 없어. 이 말을 모르더라도 최고 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한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가변형 속도 제한 표시도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고. 왜냐? 요거는 속도 제한, 그러니까 좀 이렇게 도로가 조금 아주 불안정한 곳이 있다고. 기후가. 이런 곳은 속도 제한을 지키기가 어려운 구간이 있거든. 이럴 때는 그 법에 나와 있는, 법 규정에 나와 있는 그 속도 규정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어요. 가변형 속도 제한 표시라는 게. 왜냐하면 구간 자체가 불안정한 곳이 많거든, 가다 보면. 그런데 가변형 속도 제한 표시가 없다고 돼 있으니까 그냥 정속도를 지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답이 4번 아니에요. 다른 거 몰랐다 그래도. 이게 이제 객관식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지혜란 말이에요. 이게 왜 객관식 문제는 뭐예요? 항상 답이 주연이고 나머지는 조연이 3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객관식 문제는 분명히 1, 2, 3, 4 중에 그 안에 답이 들어있는 게 있으니까 접근하는 방식도 요령이 있다 이 말이죠. 주관식하고는 틀리죠. 주관식은 아예 모르면 못 쓰는 거니까. 요게 이제 굉장히 객관식 문제가 접근하는 방식이 요거는 어느 정도의 요령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번 같은 거 보세요. 3번에 1번.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외란 말이야. 외. 일반도로. 그러면 60이지. 근데 여기 지금 90이라고 그랬으니까 틀렸고. 그러면 자동차 전용도로 같은 거는 90, 30이잖아요. 90, 30. 그러니까 90, 30이니까 2번도 틀린 말이야. 일반적인 자동차 전용도로가 왜 최고속도가 시속 60이야. 90이지. 그러니까 이게 틀렸죠. 그러니까 다른 거 모르더라도 딱 답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객관식 문제의 해결 방법에서의 지혜란 말이에요. 이게. 3번을 보시면 봐. 이거 몰랐다 하더라도 3번 뭐 자동차의 통행속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나 경찰청장의 시도경찰청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간을 정해서 추가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아니 국토교통부령이 통행속도하고 국토교통부령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 속도 제한을 어디서 하는데? 맞죠? 국토교통부령이세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이건 몰랐다 하더라도 정답이 접근이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다 말이에요. 이런 문제. 이런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이 하나의 이제 응용력이죠. 응용력. 그러니까 항상 많이 안다고 해서 시험을 잘 본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 제가 커리큘럼 시간에도 말씀드릴 건데 하나의 시험이라고 하는 건 학문하고 틀려요. 테크닉입니다. 이 시험은 테크닉이에요. 물론 테크닉도 어느 정도 실력이 뒷받침이 돼야지 테크닉이 나오겠지. 그런데 반드시 많이 한다고 해서 고득점하고 많이 한다고 해서 합격한다? 이건 아니에요. 많이 아는 거하고 합격하고 정비례한다? 이건 아닙니다. 왜?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테크닉이 요하기 때문에. 그 테크닉 속에는 요령이나 지혜가 들어가 있다 이 말이야. 뭐 덮어놓고 많이 안다고 해서 이거 한번 생각해 봐요. 예를 들어서 뭐 사법고시가 있는데 옛날에 뭐 수십 과목이잖아. 주구장창 공부만 하는 사람이 그럼 다 붙어야 되잖아. 안 그렇단 말이에요. 많이 안다고 해서 제한된 시간 안에 자기의 실력을 다 토해놓고 나온다? 이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의 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 자, 4번 보세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보기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이것도 기출문제집만 봤던 사람도 다 풀었어, 이거. 이것도 작년인가? 이 경기에 났던 문제 아니야, 이거. 예, 그대로 나온 거야, 이거. 그대로. 경기에 났던 게 또 이거하고 또 비슷한 게 또 있죠. 그냥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83조. 출석 지시 불이행자. 자, 제가 수업 시간에 출석 고지서, 출석을, 지시서가 있고, 그렇죠. 시청에서 요구하는 게 있고, 출석 요구서하고 출석 지시서는 다르다 그랬죠. 지금, 요거는 출석 지시잖아요. 예. 그래서 138조 1항, 그러니까 138조 1항을 몰랐다 하더라도, 일단 출석 지시서 받은 사람은 며칠 만에 출석해야 돼요. 10일 안에 10일. 항상 숫자는 조심하라 그랬죠. 숫자. 그리고 10일이에요. 10일. 전부 숫자 문제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아주 쉽게 나온 거죠. 이게 그냥 단순 암기 문제예요. 단순 암기. 단순 암기 문제예요. 이거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 그래서 이런 걸 틀렸다 이러면 참 안타까운 게, 틀릴 문제를 틀려야 된다 이 말이야. 틀릴 문제를. 5번을 보세요. 이것도 얼마나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까 이거 개정돼 가지고 내가 개정표까지 나눠줬잖아. 예? 70% 미만 썬팅, 그냥 미만자 없어졌고 그냥 70% 이렇게 바뀐 거잖아. 그럼 70%, 그 보세요. 좌우 옆면 착률이, 좌우는 40이지 뭐, 앞유리는 70이고, 이거 뭐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그렇죠. 이걸 틀렸다면은 아예 공부 안 한 거예요. 차라리 뒷유리를 냈어야지. 뒷유리는 몇 %예요? 없죠. 제한 없잖아. 자동차의 뒷유리 썬팅은 제한 없어요. 차라리 그런 걸 냈으면은, 이거는 그냥 변별력 하나도 없는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는. 그래서 참 실망스러운 게, 문제를 이렇게 하면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하고 적게 하신 분하고 이거 지금 차별성을 가질 수가 없어. 예, 차이를 낼 수가 없다고. 이렇게 되면. 예. 너무 실망스럽죠, 문제가. 단순 그냥 변별력 없단 말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것도 6번 문제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기출문제 그대로 베끼는 거예요, 이거. 6번. 도로교통법령상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야. 그럼 교통정리가 없어. 그러면 어디다가 양보한다 그랬어요? 이거 공식 있다 그랬죠, 제가. 수업 시간에 얼마나 많이 한 거예요, 이거. 그렇죠? 그러면, 자, 일단 제일 먼저 선진입차. 자, 보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교차로에서 교통정리가 없어. 그러면 신호등이나 교통정리가 만약에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누구한테 양보한다 그랬어요? 우측에 있는 차한테, 선진입차한테 먼저 양보한다 그랬죠. 공식이. 예? 선진입차. 이게 1순위 아니에요. 그렇죠? 선진입차.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측 도로에 있는 차예요? 좌측 도로에 있는 차예요? 우측 도로에 있는 차잖아. 우측 도로에 있는 차. 그 다음에 폭이 넓은 도로에 있는 차. 이런 거잖아요. 그럼 뭐 이것만 가지고도 정답하면 정답 다른 거 몰라도, 다른 거 설사 교차로에서 양보운전 위반이 승용차는 4만 원이다, 승합자동차는 5만 원이다, 이런 거 모르더라도 바로 정답 나오잖아요. 2번 아니에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좌측 도로에 있는 차의 진로를 양보한다? 우측 도로잖아요. 우측 도로. 네, 우측 도로. 그러니까 정답이 2번이죠. 자, 이런 문제 봐. 이런 문제 너무 변별력이 없죠. 네. 옛날에 이거 기출문제로 많이 났던 문제잖아요. 이거 7번도 보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이것도 지문이 길다고 어렵고 지문이 짧다고 쉽고 이런 게 아니에요. 보시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그러면 제가 수업 시간에, 자 보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수업 시간에
이런 말씀까지 드렸어. 노인 이런 말만 나오면 자 이게 요령이잖아. 봐. 노인 이런 말만 나오면 뭐를 딱 떠올리면 돼 여러분들이. 아니 이 문제 지금 막 헷갈리고 몰랐다 하더라도 그렇죠. 복지 아니에요. 복지. 복지 그러면 어린아이를 떠올립니까? 노인을 떠올립니까? 이런 게 이제 문제 푸는 요령이야. 노인 그럼 복지 아니에요. 복지. 그럼 복지불형이죠. 그럼 어린이 그러면 복지가 떠오릅니까? 예? 어린이집이 어린이 보호구역 그러면 초등학교 주변 이런데 복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게? 그렇죠. 행정안전불형이죠. 행정안전불형. 아니면 교육불형이 되겠지. 교육불형이 되겠지. 이런 거죠. 이 근거를 찾는다면 이 복지불형이잖아. 그렇죠? 이게 근거 아니에요, 근거.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보세요. 아니 다른 건 몰라도 설사 다른 건 몰라도 바로 정답 나오죠. 3번 아닙니까? 영유아 교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보건복지불형이 왜 나옵니까? 보건복지불형이 아니고 행정안전불형이지. 아니 4번 지문도 뭐 시속 30km로 제한할 수도 이건 뭐 늘 나왔던 얘기고 30km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봐요. 이게 바로 이제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험지 딱 받아들고 딱 바로바로 답 찾고 바로 자동차 구조이론에서 고민을 하시라고. 그래야지 합격점에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이 지문이 길다고 지문이 길다고 어렵고 이게 아니에요. 보시면 7번도 바로 정답 나오잖아요. 보건복지불형이 왜 나옵니까 이게? 자 8번도 마찬가지야. 8번도 이것도 그 2022년도 전북 2022년도 전북 그 다음에 경남 부산 다 났던 문제야 이것도 기출문제지만 갖고 있던 분들은 기출문제만 풀었어도 아마 10문제 중에서 한번 기출문제지만 풀어본 사람 기출문제만 풀어봐도 8개 이상은 다 맞았어요. 예. 이거 뭐야 그대로 기출문제 이것도 8번 보세요. 내가 수업 시간에 자 보세요. 이게 이제 하나의 요령이에요. 고속도로 그러잖아요. 자 보세요. 고속도로 그러면 딱 사람을 떠올려야 돼. 그럼 사람을 누구를 딱 떠올려요? 고속도로 그러면 딱 내가 누구를 떠올려야 된다 그랬어요? 기억나실 건데 고속도로라 그러면 경찰청장을 딱 떠올려야 돼. 그렇죠? 만약에 고속도로가 나오는데 시도 경찰청장 그죠? 시도 경찰 이러면 안 돼. 그래서 고속도로는 왜 그러냐면 고속도로는 전국에 다 깔려 있잖아. 그러면 전국을 다 관할하는 경찰청이 어디입니까? 경찰청이지. 각 시도 경찰청이 될 수가 없지. 이런 게 요령이라고. 그러면 고속도로 딱 얘기가 나오면 딱 누구를 떠올리면 돼? 경찰청장을 떠올려야 돼. 그 다음에 누구를 떠올려야 돼? 자치경찰 공무원 이러면 안 돼요. 자치경찰 공무원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 자치경찰 공무원은 그러면 경찰이 국가경찰입니까? 자치경찰입니까? 현재 국가경찰이지. 제주도는 자치경찰이 있어요. 근데 제주도에 고속도로 있습니까? 일부러 외우지 말라니까. 제주도에 고속도로 있어요? 제주도에 고속도로 있는 거 봤어요? 제주도에 고속도로 있나요? 없죠? 제주도에 근무하는 경찰은 자치경찰이 있다고. 자치경찰. 그래서 국가에서 지시를 안 받는 경찰이 있다고. 그러니까 제주도에는 자꾸 고속도로는 제주도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고속도로 문제거든.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시키서는 안 된다.
그럼 벌써 자치경찰 공무원이란 말 나오면 그건 틀린 거야. 그러니까 정답이 바로 3번이잖아요. 다른 거 모르더라도 3번에 보세요. 자치경찰 공무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치경찰 공무원이 여기 왜 나오는데? 이런 게 바로 이제 답에 접근하는 요령이라고요. 이 수업만 잘 들었어도 이런 건 그냥 갖다 그냥 다른 거 몰라도 그냥 드십시오 하는 문제잖아요. 이게 이런 거는 이런 거 틀리면 이건 합격 기대를 못 하는 거지. 아예 공부를 안 했다는 거지. 자, 보세요. 9번도 보세요. 9번 벌점 문제도 이게 지금 숫자가 보세요. 범칙금 문제도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과태료 문제도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벌점 문제도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행정형벌도 있다 그랬잖아요. 행정형벌, 행정형벌도 있다 그랬고, 벌점 문제도 있고, 요번에 벌점이 나온 거잖아. 벌점도 일부러 외우려면 힘드니까 내가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요? 그렇죠. 조금 확대 복사를 해가지고 자기 공부방에 뭐 독서실에 붙여놓든 어떤 간에 그냥 일부러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오늘 아침 일어났다. 그러면 그냥 눈에 띄게 그냥 막 사방에 붙여놓으라 그랬죠.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 딱 지나가면서 벌점, 신호위반 15점, 중앙선 침범 30점 이렇게 딱 그냥 눈에 익히란 말이에요. 그냥 일부러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자꾸 이렇게 보다 보면 눈에 익혀지거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다른 건 모르더라도 내가 승객 왜 저기 관광버스에 보면 왜 할아버지 할머니들 왜 야유회 간다고 막 놀고 있으면 관광버스 기사가 막 그 춤추는 거 막 방치하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정지 들어간다 그랬죠. 몇 점이라 그랬어요? 40점. 바로 정지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3번 같은 거 40점이 40점. 느낌으로 봐도 이게 풀 수 있다고. 보세요. 4번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통행 위반? 아니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통행 위반이 30점이지 40점이에요?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통행 한번 위반한다고 바로 정지 때립니까? 정지가 40점인데? 벌써 느낌으로 봐도 이거 답 안 나와요? 고속도로 전용차로 위반 한번 했다고 바로 운전면허 정지 들어가요? 40점? 40점부터 정지인데? 30점이죠. 이거를 몰랐다 그래도 이건 상식으로 접근이 될 수 있는 문제거든. 그래서 바로 정답 4번이야. 나머지는 이런 거 좀 무거워 보이잖아요. 설사 못 외웠다, 안 외웠다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경찰 공무원 3번 이상의 이동명령이 따르지 않았어. 교통을 방해했어. 좀 무거운 느낌이 들잖아요. 예, 무거운 느낌이 든다고 이거. 왜냐하면 경찰 공무원의 3번 이상의 이동명령이 따르지 않았어. 무거운 느낌이 딱 들잖아요. 그럼 40점이지. 예, 벌써 3회 이상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건 무거운 거야. 이런 거는 바로 정지 들어가야 돼. 40점. 예, 앞으로 공부할 때 요령이 이거예요. 3회 이상 이런 말 나오잖아요. 뭐 2회 이상이 아니고 3회 이상 이러면 벌써 무거운 거야. 정지 들어가야 돼. 그래서 바로 다른 거는 40점이다. 이래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다. 뭐 이런 문제들. 자, 마지막 문제인데 10번을 보세요. 요게 이제 조금 까다로웠어. 근데 까다로운 게 아니고 책에는 있는데 요게 평소에 안 내던 문제를 냈어. 아마 내가 봐서는 이 10번 문제를 출제위원이 이제 변별력을 조금 준다고, 나름대로는 너무 쉬우면 안 되니까 전부 다 변별력을 준다고 만점을 안 주려고 만점 방지용 문제가 요 문제예요. 요걸 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10번 문제는 만점을 안 주기 위해서 낸 문제 같아. 예. 왜냐면 만점이 많이 나와버리면 또 변별력 변별력이 너무 없다고 이제 욕 먹으니까 요 만점 방지용으로 낸 것 같아요. 그런데 요것도 평소에 자주 안 다루던 분야를 낸 거예요. 냈는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 암기 문제지.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번을 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영상 자동차 운전학원 기능교육 강사의 정원 및 배치 기준이 바르게 연결된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요게 책의 교과서에는 그대로 있습니다.
제 책 교과서는 그대로 있는데 일종 대형이 교육용 자동차가 10대당 3명 이상 맞습니다. 맞는데 자 보세요. 나와본 일종 특수면허가 교육용 자동차 3대당 1명 이상이 아니고 2대당 1명 이상이야. 이거 암기 문제였죠. 2대당 1명 이상. 그 다음에 답은 제2종 보통 연습면허가 교육용 자동차가 10대당 2명 이상이 아니고 10대당 3명 이상이야. 10대당 3명 이상. 그 다음에 2종 소형면허 교육용 자동차가 10대당 1명 이상. 10대당 1명 이상. 그래서 바르게 연결된 것을 고르라면은 가번하고 라번입니다. 그래서 틀린 게 나번하고 다번이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만점 방지용으로 암기 문제를 내긴 냈는데 평소에 많이 안 다루던 문제를 낸 겁니다. 이런 문제는 만점 방지를 위해서 출제위원들이 한두 문제씩은 꼭 섞어요. 그거는 감안하셔야 돼. 예. 왜냐하면 만점이 수두룩 하다 보면 그건 시험이 아니지.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로 그런 의미로 출제를 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변별력이 없어. 전반적으로 보면 중하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총평에 그렇게 남겨놨어요. 대체적으로 쉬웠다. 이렇게 되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은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이 좀 피해를 받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예, 서울시 운전직 2024년도 서울시 9급 운전직 도로교통법규 1회차 문제와 2회차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 예. 그래서 또 결과가 안 좋으신 분들은 또 시험은 또 다시 보면 되니까 시험은 뭐 떨어질 수 있잖아요. 뭐 사람이 뭐 실패할 수도 있는 거지. 또 그걸 어디가 잘못됐는지 보강을 잘해서 보완을 잘해서 다음 차에 또 합격하시면 됩니다. 예, 시험 또 안 되신 분들은 뭐 합격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또 불합격하셨더라도 용기 내시고 시험은 또 보면 돼요. 괜찮아요. 다만 다음에 보실 때는 지금 했던 그 노력이 어느 부분이 좀 잘못됐는가를 분석을 철저히 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잘 보완해서 다음 시험에 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또 확신도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안 좋으신 분들은 힘내시고 다음 차에 꼭 합격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서울시 기출문제 1회차와 2회차 문제를 동시에 다 풀어봤습니다. 예,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